출석은 좀 이따가 불러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그 펑크하고 블루, 그러니까 터트리는 거하고 부풀리는 거 그거 설명 안 드렸었는데 뭐 엠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필터 효과들 그런 것들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뉴 선택해 주시고 사이즈는 A4로 A4류여든 S3류여든 상관은 없어요. 얘네들은 출력 사이즈니까 캔버스 열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시작할 거는, 여기 이제 상단에 메뉴 보시게 되면은, 여기 에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효과 주는 거거든요. 버전마다 조금씩 틀려요. 어떤 버전은, 필터라고 되어 있는 버전도 있고, 어떤 버전은 에펙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위에 에펙 클릭하시게 되면은, 일러스트 이펙트라고 되어 있죠. 위 일러스트 효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는 포토샵 이펙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 이펙트는, 비트맵 이미지 효과 줄 때 쓰시면 되고요. 일러스트 이펙트는 벡터 방식, 벡터로 효과 줄 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3D 우리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써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에서 네 번째 보시게 되면은 디스토트의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 프리 디스토트, 디스토트 같은 경우는 포토샵에서는 좀 다양하게 디스토트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러스트는 디스토트 효과가 조금 약해요. 조금 약한 게 좀 흠이긴 한데 이 디스토트라는 얘기는 좀 변형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형을 시킬 때, 이 변형시킬 때 어떻게 해요?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는 조금 개념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럼 변형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직접 선택 도구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필터를 갖다가 이용하진 않아요. 트랜스폼 효과를. 근데 포토샵은요, 이렇게 직접 선택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에서는 트랜스폼 기능이 좀 메뉴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포토샵 나갈 때도 트랜스폼 하다 보면은 아마 일러스트 포토샵에 그 차이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필터에 있는 트랜스폼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펙 들어가서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 들어가서 프리 디스토트. 이 프리 디스토트가 잘 안 먹어요.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번 잘 잡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네 군데 모서리를 잡아서 모양을 변형할 수 있는데 여기 포인트를 잡아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잡아서 움직일 수가 있기는 한데 굳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일 필요성이 없죠. 그죠? 왜냐면은 여기서도 그냥 당연히 되긴 하니까 그렇게 해서 OK 누르면은 이렇게 모양이 변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얘는 그냥 하나의 도형이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라서 간단하게 작업이 가능하지만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개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라운드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별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도형을 갖다가 이제 작업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얘를 전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G 묶어가지고 직접 선택 툴로 잡으면은 얘만 움직이지 이 전체는 안 움직여요. 그럴 때 필터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작업할 때는 직접 선택 도구를 해주면 좋지만 얘를 갖다가 전체를 잡아가지고 어떤 모양을 좀 변형을 시키고자 할 때는 에펙 안에 트랜스폼 안에서 프리디스토트 전체가 잡혀져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모서리를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전체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용하시면은 오히려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하나하나 사용하기보다는 전체를 그룹으로 묶어서 변형을 주고자 했을 때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다른 기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펙에서 여기 트랜스폼에서 보시게 되면은 펑커 앤 블러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 펑커 쪽으로 쭉 내리시면은 펑크 터지는 거고, 그리고 블루 쪽으로 올리면은 부풀어 올라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사각형을 선택해 볼게요. 사각형을 그려서 한번 터뜨려 볼까요? 얘를 선택해 주시고 에펙에서 디스토트의 트랜스폼에서 펑커 앤 블러 이 상태에서 터뜨리기 프리뷰 체크하게 되면은 이렇게 터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만들어지죠. 또 반대로 부풀리기 하면은 이렇게 부풀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는 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좀 부풀리는 게 4개가 나타나요. 꽃잎 그릴 때 편하게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각형이라 4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팔각, 뭐 육각 이런 것들은 꽃잎이 더 많아지겠죠. 육각형 그려볼까요? 육각형을 그리고 에펙에서 폭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폭탄 이쪽으로 가면 너무 터지지 않게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폭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쓰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폭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풀리기 이렇게 해서 꽃잎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다 내가 색깔을 넣고 싶어. 한번 색깔 넣어볼까요? 선택하시고 필 컬러를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바꿔볼게요. 넣어지기는 하는데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색깔을 한번 넣고 싶어. 그럴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를 하나하나 선택해서 색깔을 넣어주려면은 속성을 깨버려야 돼요. 그 속성 깨버리는 거 우리 예전에 했었죠.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서 플래툰 트랜스퍼런시 얘를 선택하시고 백터백으로 올리고 오케이 누르게 되면은 속성 자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직접 선택 도구로 내가 하나하나 선택이 가능해요. 하나하나 선택해 주시는데 선택할 때 얘네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전부 선택되어 있죠. 전부 선택되어 있는데 전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을 바꾸게 되면은 아마 같이 바뀔 거예요. 그죠? 같이 바뀌어요. 왜냐면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긴 해요. 그러면은 얘를 요 연결된 부분을 분할을 시켜줘야 돼요. 쪼개야 돼요. 다 쪼개는 거 어떻게 해요? 디바이드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나눠주세요. 디바이드로 나눈 다음에 내가 하나하나 선택이 가능하실 거예요. 직접 선택 도구로 클릭, 그리고 색깔을 바꾸어 볼게요. 색깔을 바꾸면은 하나만 바뀌었죠? 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컬러를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속성을 깼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선택해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따로따로 색깔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디바이드까지 해주고, 예, 육각형으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펑크 또는 블루신데 에펙에서 얘를 갖다가 부풀리게 해주시는데, 이때 완전하게 이렇게 좀 교차되지 않으면은 안 나눠져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이 지금 끝에가 서로 교차돼서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부풀리기를 100% 이상으로 해주셔야 돼요. 100% 이하면은 안 나눠져요. 그래서 쪼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120 이런 식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오버되게 퍼센트지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100% 이상으로. 그래야지 얘네들이 오버돼서 그 경계 부분들이 쪼개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90%로 가게 되면은 얘네가 여기 이 부분에 교차가 안 돼요. 또 안에 가운데 부분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쪼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100% 이상으로 100% 이상 가지고 오케이 하게 되면은 이제 끝에 부분이 다 이제 교차돼서 쪼개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효과를 깨버려야 돼요. 지금 보면은 육각형이 그대로 선택이 되어 있죠. 요거로 깨버리는데 타입에서 오브젝트에서 플래툰 트랜스퍼런시에서 팩터 100으로 해주고 오케이 해주면은 속성이 깨버릴 거예요. 근데 속성은 깼지만 아직 디바이드는 안 된 거예요. 안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패스파인더 열어서 디바이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교차된 부분들이 나눠진 거예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얘네들을 직접 선택 도구로 하나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색깔을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버리고 전부 선택해서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메시. 축구 선수 메시가 아니고요. 블렌드하고 비슷해요. 블렌드하고 비슷한데 색깔을 좀 변형시키는 그런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툴박스 보시게 되면은 그라디언트 툴 있죠. 그라디언트 툴 옆에 보시게 되면은 메시 툴이라고 있을 거예요. 메시. 이 메시 툴로 뭐 이렇게 좀 색깔을 좀 변형을 시키긴 하는데 이 메시 툴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워요. 쉬운데 색감을 갖다가 맞춰가면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를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면은 주로 그라디언트 대용으로 쓰기도 해요. 그라디언트. 그래서 메시하고 그라디언트하고 기능이 좀 비슷해서 옆에 붙어 있는 거야. 얘네가. 그러면은 메시를 이용해서 그라디언트 한번 때려 볼게요. 원툴을 선택해 볼게요. 원툴을 그리고 원을 그릴게요. Shift 키를 눌러서 정원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메시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메시로 위에 상단에 한 요정도 요쯤에다가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요쯤에다가 클릭하고 그리고 색깔은 흰색으로 어두운 원을 그렸는데 어두운 원 대신에 메시 찍은 부분에다가 흰색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라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라디언트하고는 좀 틀려요. 그쵸? 그라디언트가 좀 틀려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선택하고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 한 80 정도로 카피해 볼까요? 80% 카피
그리고 옆에 로테이트 툴 있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180도 돌려볼게요. 네. 오케이 해서, 예. 요런 식으로 버튼을 만들 수도 있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그라디언트 가지고 요런 버튼을 만들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라디언트 대용으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찍어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라운드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꾹 눌러서 라운드 사각형을, 네, 사각형 라운드를 조금 더 많이 줄까요? 라운드를 많이 주려면은 코너 레디어스 값을 조금 더 높여서 색깔을 좀 진한 걸로 어두운 색으로 색깔을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렸어요. 네, 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하시고 그리시고, 그 다음에 메시 툴을 선택해 주시고, 상단쯤에 왼쪽 상단에다가 한 요쯤에다 클릭. 그리고 색깔은 녹색인데 밝은 녹색. 오케이. 그리고 또 오른쪽에도 비슷한 위치에다가 클릭. 네, 이렇게 하니까 조금은 볼록한, 네, 입체적인 버튼 같이 만들어졌죠. 얘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예, 박스를 만들었어요. 얼마든지 찍을 수 있어요. 메시 툴로. 예, 메시 툴로 클릭하고 색깔을 바꿔줄 수 있고요. 또 클릭하고 색깔을 또 바꿔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찍어서 색깔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예. 네, 저는 주로 이제 그 버튼 만들 때, 예, 버튼 만들 때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